예, 오랫동안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께서는 참 향판으로서 그간의 훌륭한 업적과 실적을 또 남겼고, 또 법관 중에 이제 타의 그 모범이 되는 그 법관 생활을 함으로써 아주 참 그 헌법재판관 후보까지 올라오시는데 상당히 그 본인의 노력과 역할로 그런 또 업적으로 올라온 걸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타 그 전 선배 동료 의원님들은 뭐 대법관 안 되니까 뭐 그거 보고 뭐 어떻게 합니까? 대타로 뭐 어디 헌법재판관 이런 뭐 참 등식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이건 그간의 그 향판으로서의 역할, 또 법조 활동으로서의 그런 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좀 오전 전반적인 질의하고 조금 시각을 좀 달리해서 제가 좀 관심 가졌던 부분 한두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몇 가지 보니까 그 2008년도 재산신고서 부분이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배우자의 그 사인간 채권 7천만 원 부분인데 채무자가 장녀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2008년 2월 그 7천만 원 그 무이자로 대여한 게 이제 장녀 아파트 전세금인데, 이후 2009년 8월 1천만 원을 변제하고 이제 현재 6천만 원이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본인이 알고 있었습니까? 이때의 과정을? 나중에 재산 신고할 때 처로부터 들었습니다. 재산 신고할 때 들었습니까? 네. 물론 그 장녀가 독립생계를 이유로 해서 재산 신고 고지 거부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1개월 뒤에 그 엄마한테 또 무이자로 이제 7천만 원을 대여받습니다. 독립생계를 위해서 고지 거부를 하고 그 1개월 후에 7천만 원을 대여받고 뭔가 좀 석연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해명이 되십니까? 네, 원래 그 장녀가 지금 미혼이기 때문에 원래는 재산 등록 대상입니다. 근데 장녀가 대학 졸업 후에 서울서 이제 직장을 다녔고, 그 독립생계가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개 재산신고식이 딸의 경우 혼인에 의해서 분가하는 경우 고지 거부를 하는 게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굳이 동거하고 있는 딸이 설령 뭐 서울에서 학교 다닌다고 그래서 세대 분리를 해서 고지 거부하는 경우는 극히 없거든요. 물론 그 공직자윤리법에 뭐 크게 위반 사항은 아닌데, 저는 법조인으로서 입법 제정 취지에는 반하는 사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법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네, 딸이 이제 혼자 주민등록이 서울로 와 있고, 주민등록도 와 있고, 직장을 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한 세대로 보지, 세대 분가로 해서 재산 신고하는 데까지 그걸 분리하는 경우는 극히 없거든요. 예, 딸의 주민등록이 서울로 와 있었습니다. 그럼 장녀가 대금 6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최근에 밝혔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언제쯤입니까? 이번 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이 갚겠다고 6천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 거로. 그 전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총 소득이 1억 1,479만 원 신고를 했어요. 그 서면 답변서에 보니까 2008년 2월 최초 7천만 원 대여 후 1년 반 만에 2009년 8월에 1,000만 원을 변제했거든요.
그럼 2009년 8월인데 8월 이후에 2010, 2011년 2년에 6천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게 그 전 소득에서 1,000만 원 변제한 거와 2년 동안 불과 6천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의사 발표한 것도 어디 뭐 급여 받는 거 말고 다른 어떤 소득원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6천만 원을 당장 변제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여기에도 조금 의문점이 붙는 게 헌법재판관 후보로 임명되면서 제가 앞에 열거한 이런 세대 구분을 한 것 등등이 문제가 되니까 6천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한 게 아닌가. 제만이 갖는 그 의문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다른 입장을 바꿔놓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예. 동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2011년도 재산신고에 보니까 그건 한 푼도 없던 장남이 예금 3,444만 원을 신고했어요. 장남은 당시 학생 신분이었거든요. 고액예금을 갑자기 형성하는데 이게 학생 신분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도 이런 3,444만 원이라는 액수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재산신고에 고의 누락을 했던 겁니까? 실제 어떤 그 소득이 있었던 겁니까? 이 부분. 네, 그 전에까지는 그 장남 명의로 1,000만 원 이상의 예금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에 3천만 원 그 예금한 것은 저희 처가 아마 그 장남 이름으로 예금을. 그러면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이 3천만 원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증여세 혹시 냈습니까? 그것은 증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안 냈습니다. 그냥 엄마가 아들한테 3,444만 원을 주었다. 증여가 아니고 무슨 용돈 면분으로요? $400만 원 부분은 애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용돈 통장입니다. 아, 400만 원은? 네. 그 이제 용돈을 저축한 그런 것이고, 3천만 원은 작년에 저희 처가 이제 아들 이름으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전후 논리를 이렇게 보면 법을 잘 아신단 말이 법관이시기 때문에 장녀 또는 장남에게 이렇게 위장 증여를 피하기 위한 사인 간 거래로 이렇게 위장돼서 증여세를 피해갔다. 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답변을. 네, 딸한테 7천만 원 대여한 것은 그 딸이 이제 전세를 넣는데 그때까지 모아둔 돈이 그만큼 부족해서 저희가 그 집사람이 이제 대여를 한 것입니다. 한 것이고 그것이 아직 전세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세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전세 보증을 돌려받을 때 돌려받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 신고에도 그렇게 정확히 했습니다. 그 딸한테 6천만 원을 변제 받아서 또 그 내용에 보니까 그 장남 집어넣는데 또 그걸로 장남한테 대여하겠다.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 그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법망을 피하면서 어떤 그 가족 간 증여 이런 식으로 지금 오해되기 딱 쉬운데 법원이 지금 본인도 지금 답변을 명쾌하지 않아요. 오후에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춘석 의원님. 이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네.